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 원장님과 나눠볼 주제, 우리 바로 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원장님이 보여주시죠. 피부, 수분을 지켜라. 예, 메말랐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는데 피부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촉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등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충분히 건조해져 있긴 한데요. 예.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전에 이제 봄철에 건조한 공기라든지 황사,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서 네. 피부가 더욱더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칙칙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2015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건조한 실내 생활을 하는 겨울철에 발병률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은 3월이나 4월 같은 봄철에도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피부 건조증 어떤 질환인가요? 피부의 수분이 보통 정상 수치의 1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를 피부 건조증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얀 각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비늘이라든지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심해진다라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나이 든 것도 서운한데, 서러운데 이것까지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건물을 쌓을 때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넣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오래되면 시멘트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사실 피부에도 이런 각질 세포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천연 보습인자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천연 보습인자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피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렵기 시작을 하고요. 가려우면서 긁다 보면 이렇게 계속 일어나죠. 그렇죠. 상처가 생기고 진물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또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세균감염 같은 것들이 생겨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연고제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피부에 지속적인 상처가 돼서 만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땀을 많이 흘리면 여기 수분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분이 많이 생긴 겁니까, 피부에? 그게 이제 땀은 기본적으로 수분도 있지만은 염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노폐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땀이 증발을 하면서 피부 자체가 또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봄철 피부 건조증 예방할 방법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생활 속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 건가요? 이걸 막 다 마실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그런 식으로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꺼번에 정도 이상의 물을 먹게 되면은 설사라든지 구토, 현기증 같은 수분 중독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평상시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보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사실 커피나 탄산음료에는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카페인 자체가 이제 몸에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을 지키기보다는 빼내는 역할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수분을 보충하려면 커피나 이런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샤워를 자주 하면은 피부에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사실 샤워를 자주 하거나 목욕이나 이렇게 때미는 습관 같은 것들은 좀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부의 보호막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수분을 손실을 더 촉진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꼭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발라줘서 피부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또 보습제를 좀 잘 발라야 맞습니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유분이 많으신 분들, 즉 기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많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어서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자주 잘 생기게 되고요. 또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요즘 그 집에서 많이 만들어 쓰시는 천연 보습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피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예. 폼 클렌징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제가 쓰는 폼 클렌징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게 이걸 쓰고 나면 얼굴이 너무 뻣뻣해지는 느낌, 땡기는 예.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저한테 맞는 건가? 이것도 골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얼굴에 있는 화장품을 충분히 제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안하고 바로 직후에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습제를 철저하게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피부과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보습제 회사 대표님이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봄철 우리 피부 관리법과 그리고 피부 건조증 예방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조재영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